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렌드 핫 이슈 조윤구입니다. 봄이 우리 곁에 찾아왔습니다. 낮에는 따뜻한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서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오늘 트렌드 핫 이슈도 봄바람처럼 기분 좋은 소식들을 가지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예기치 않게 분쟁이 일어나곤 합니다. 이럴 때 섣불리 혼자 해결하기보다는 분쟁 분야를 잘 알고 있는 전문가를 찾아서 해결하다 보면은 그 방법을 잘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기업 관련 소송에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로펌을 만나 사건 처리 방법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트렌드한 이슈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함께 하시죠. 우리나라 기업 수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기업 분쟁 소송 역시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데요. 실제로 각종 계약서로 인해 분쟁에서부터 기업 합병에서 오는 문제 등으로 분쟁이 일어난답니다. 이처럼 기업 분쟁은 일어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한 데다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또한 전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혼자서 해결하기는 거의 불가능한데요. 이럴 때는 기업 분쟁 관련 전문가를 만나야 보다 원만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설립 단계에서는 각종 계약서의 검토와 취업 규칙 또는 각종 내규 작성이 문제될 수 있고요. 성장 과정에서는 기업 인수합병, 속칭 M&A 문제로 분쟁이 발생합니다. 특히 적대적 합병 등 경영권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적절한 시기에 보전 처분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하며 시기를 놓쳐 차후에 대응할 경우에는 옵션이 이미 상당히 줄어버리기 때문에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로펌도 종류가 다양한데요. 이곳은 기업을 중점적으로 분쟁 해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기업 관련 소송과 자문을 전문으로 할 수 있는 실력과 기량을 갖춘 변호사들을 엄선하고 코스닥 상장사 출신의 변호사들과의 관계도 원만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문제가 커지기 전 방책을 제시하거나 분쟁 시기에 맞는 신조로운 해결법을 제시하고 있다고요. 가장 많이 의뢰가 들어오고 성과를 보이고 있는 분야는 국내 기업과 관련된 소송과 증권 관련된 소송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국내 기업 관련된 소송으로는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이사진들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주권 교부 가처분, 주주 대표 소송, 이사진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등을 들 수가 있고 증권과 관련된 소송의 유형으로는 증권방송 투자금 반환에 대한 소송, 특히 투자금 반환 소송에는 정보 제공료 외에도 자신이 투자한 돈이 포함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유사투자자문업체 자본시장법 위반 등 고소대리 사건, 유사투자자문 피해자 집단소송 대리, 유사수신행위 고소, 증권방송 관련업체 사기 고소 등 특정한 유형 없이 정말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업 소송, 특히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지배주주 혹은 이사진들의 비리나 심지어 주가 조작으로 주주에게 심각한 손해를 끼쳐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개미 주주들은 의도적으로 만든 호재성 기사로 인해 폭락을 맞닥뜨리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로펌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대변해 대안책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주가 조작 등으로 피해를 본 주주들 입장에서는 그에 대한 보상으로 손해배상 소송 또는 경영진들에 대한 적대적인 형사 고소의 일환으로 주가 조작 등 자본시장법 위반 고소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대주주와 적대적 관계에 있는 이대주주 등도 경영권 다툼을 위하여 이사진들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나 주요 안건에 대한 회사 승인을 막기 위하여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등을 제기하기도 하는데 저희 로펌의 경우에는 의뢰인의 이익을 완벽히 대변하기 위하여 문제된 시점에서의 가장 적절한 법률적인 대안을 컨설팅해 주면 물론 그 세부적 대안 역시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할지를 적극적으로 알려줍니다. 의뢰인 입장에 서서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는 로펌. 실제로 이러한 노력이 생소로 이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코스닥 상장사 관련 소송에서 남다른 대안책을 제시하며 승소를 이끈 사례라고요. 저희 법인의 의뢰인은 코스닥 상장사로부터 전환사채를 발행받아 소지하고 있던 비상장사로 주식 전환일에 전환 청구를 하였으나 코스닥 상장사는 합리적이지 못한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고 심지어 발행된 전환사채 전량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저희 법인이 이를 대리하였습니다.
합리적인 분업과 체계적인 코어그로 소송을 위해 손익계산서를 다시 작성하는 등 상대방 로펌이 속수무책으로 전혀 대응할 수 없을 정도의 결과물을 만들어 전부 승소한 바 있습니다. 크게 쟁점이 되었던 핵심 사안으로는 전환사채 인수계약서상의 소각 조건이 성취되었는가였으며,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소위 재무제표 및 로데이터를 전부 오픈하는 방법밖에 없었고, 실제로 증거서를 포함해서 200페이지에 넘게 이르는 입증을 통해 값진 승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회사의 채권을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전환사채. 이로 인한 분쟁을 해결했다는데요. 국내에서는 선례가 거의 없고 논문 연구도 활발하지 않아 해결하기 굉장히 어려운 분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건의 해답이 나올 때까지 매달려 문제를 해결했으니 관련 업계는 물론이고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었다고요. 사건을 수임해서 솔루션을 도출하는 절차에 관하여서는 로펌 업계에서는 대단히 드물게 미 서부 산호세에 위치한 글로벌 기업의 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도입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대형 로펌에서 취급할 법한 수십억 원대의 소송도 다수 수임하고 있으며 높은 승소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기업 소송에 도움을 받고 싶은 많은 의뢰인들을 위해 더욱 체계화된 시스템을 갖추려 노력하고 있다는데요. 저희 법무법인은 특히 기업 소송에 특화되어 탁월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업 소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법령을 알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운영과 그 내부 사정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가 결국 승소의 열쇠가 되는 것인데, 저희 로펌에는 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등 각 분야별 전문가는 물론이고 코스닥 상장사 임원 출신의 변호사님도 보유하고 있어서 그분들이 적절히 조력해 주시는 것이 높은 승소율의 비결인 것 같습니다. 가벼운 상담은 무료로도 진행 가능합니다. 기업 분쟁 소송 해결하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만큼 전문 법무법인을 만나 사건 해결 실마리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이커머스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배송 수요 역시 엄청나게 급증을 했는데, 그래서인지 다양한 물류를 보관할 부동산 역시 투자자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류 부동산의 현 상황이 어떤지 트렌드 아디셔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도 택배 이용하시죠?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물류 수요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부동산 시장에도 분위기가 변화하고 있는데요. 아파트, 빌라, 오피스 등에 집중됐던 부동산 투자 수요가 물류 자산에 집중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인허가가 가능한 지역이면은 또 땅의 형태나 그것이 뭐 정형화되어 있으면 좋다. 당연히 맞긴 한데요. 그래서 투자를 많이 하긴 하는데, 그렇지만 더 신중하게 봐야 될 것은 물류를 과연 어떤 물류에 이 땅을 사용할 건지, 물류의 상품별, 제품별마다 라면 틀리고 또 신발 틀리고 의류 틀리듯이 과연 보편적인 어떤 상품을 다 담을 수 있는 물류 창고를 먼저 생각을 하고, 그리고 교통학적으로도 그렇고 지리적으로 과연 이 창고에 얼마나 크기의 자동차가 들어와야 되는지, 그런 모든 컨디션을 생각을 하고 물류 부지에 투자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요가 많다고 무조건적인 투자를 진행하면 안 되겠죠. 물류 창고의 토지, 규모, 동선은 물론 기반 시설과 인허가 상황까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혹시 혼자서 이런 것들을 검토하기 힘들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2007년도서부터 기본적인 설계를 떠나서 뭔가 특화된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처음에는 육가공 물류에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축사나 돈사, 유통 그런 부분의 물류를 시작을 해서 그 부분이 이제 발전을 되면서 외투 기업과 또 서로 협력사가 되면서부터 물류 운영 컨설팅까지 하고 물류에 좋은 컨디션을 만들어주는, 그리고 레이아웃을 잘 배치하고 또 자동화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컨설팅하는 회사로서 마련된 설계사무소입니다. 일반적인 건축 사무소와는 조금 다릅니다. 다양한 부동산 중에서도 물류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는데요. 사업 개발 컨설팅에서부터
물류창고 부동산 건축 설계 개발 업무를 도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하고 뭔가 차별화된다고 됐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저희는 3PL 운영을 물류 사업을 좀 했었고요. 또 많은 그 물류 업체들과 저희가 운영 컨설팅에 대해서 서로 컨소시엄에서 또 일을 하게 되고 도면만 그리는 부분이 아니라 어떤 생산업체와 함께 해서 그 생산업체의 물류 운영이라든지 유통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컨설팅하고 가이드하는 것이 설계사무소로서는 가히 없는 기타 다른 설계사무소와 차별화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발을 할 때 중점을 두는 것이 있습니다. 체계적인 리스크 분석을 통해 위험을 엄격히 관리하며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이러한 철학은 약 15년간의 운영에서 깨달은 노하우라고요. 지금은 물류 창고에서 하는 업무가 단순 보감, 입출고만 하는 물류 창고를 짓게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 지금 코로나라는 이제 또 1인 가구 시대에 들어서면서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마켓을 통해 가지고 또 주문을 하고 운송을 하게 되고 또 포장하고 또 물류 유통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천이 어떻게 보면은 빠른 시간 내에 택배 배송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서 앞으로 이렇게 이커머스 시대에 가장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곳이 이천 지역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지역에 단순한 보관 업무만 아니라 이곳에서 뭔가 만들어내고 연구하고 생산할 수 있는 BPO,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에 대한 그런 스타일의 물류 창고가 만들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전국 곳곳에 다양한 물류센터를 구축해왔다는 회사. 최근에는 물류 산업을 하기 좋은 물류 거점 도시 이천시에 집중하고 있답니다. 모든 동북아의 진짜 물류로서 허브 지역에 있는 이 대한민국이 앞으로는 물류 인재 양성을 더 많이 해야 되고 특히 첨단 물류 3PL 연구에 더 박차를 가야 되고 앞으로 선진화된 물류에 대해서 우리 한국이 더 앞장서서 많은 청년들, 다음 세대들이 외국에 나가서 물류를 컨설팅하고 중앙아시아나 유라시아를 통한 철도 물류 역사마다 물류 창고가 생겨지는 것을 바라고 있고 저희가 설계를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점점 수요가 늘고 있는 물류 산업. 물류가 전국을 넘어 전 세계에서도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물류 창고 부동산 전문 기업의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몸이 노화되는 것은 사람 힘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집이 노화되는 것은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신축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노후된 건물의 가치를 단숨에 끌어올리는 리모델링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자, 리모델링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한 건축사무소를 찾은 제작진. 이곳에서 건축계의 금손 김지환 대표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다양한 건물들. 겉모습은 물론이고 건물 내부들도 노후화돼 안전을 위해 김 대표를 찾고 있다는데요. 일단은 구조 검토, 현장 검수가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되고요. 법규 검토, 기타 등등의 현장 여건들을 파악을 해서 신축보다 리모델링이 더 안정성이 있고 더 장점이 있다라는 판단이 들면 리모델링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각각의 분야별로 저희 스텝들이 있고 좀 더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는 좀 전문 업체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합니다. 신축, 리모델링 어떤 게 더 나을지 고민되시나요? 물론 건물마다 형태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고 상권도 다르니 그에 따라 제한과 처방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리모델링은 신축에 비해 약 40%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축에 비해 비교적 적은 시간 투자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요. 게다가 연면적 면에서도 리모델링이 굉장히 이익이라는데요. 기존에 지어졌을 때 당시의 법률과 기존에 맞춰서 지금 신축 대비 어느 게 더 건물주분한테 가성비 장단점이 있냐라고 판단을 했을 때 대체로 리모델링이 더 효과가 좋고 또 비용적으로도 절반 이하의 공사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대체로 리모델링을 먼저 검토를 해서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렇다면 리모델링만으로도 극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이 주거 공간은 거의 철거를 하고 새로 짓다시피 옥상 위에 신축이 지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정도로 저희가 많은 변화를 줬고요. 벽체, 천정, 단열재들을 신축 공사 기준 수준에 맞춰서 저희가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창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타공판을 벽으로 그냥 있으면 개방감이 없고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 철판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최소한의 개방감, 환기, 그거를 두려고 저희가 의도를 했고요. 맞은편 건물이 너무 가까워서 최소한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 벽 자체는 구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햇볕은 되게 잘 들어오고 옥탑으로서의 장점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칙칙했던 옛 건물에서 최신식 건물로 변신 성공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30년이 지나면 건물 가치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신축과 똑같은 수준의 그 가치를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효과에 좋은 점이고요. 공사비는 실질적으로는 신축 대비 절반 수준. 그래서 오래된 건물을 잘 리모델링 할수록 그 기대의 가치는 더 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물의 환경과 특징을 제대로 파악해야 안전하게 공사를 진행하고 또 원하는 효과를 최대한 낼 수 있다는 건물 리모델링.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나눠보겠습니다. 건물 가치를 상승시키는 리모델링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김지한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일단 신축보다는 이 재건축, 리모델링이 더 이렇게 장점이 많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내가 리모델링 하고 싶다. 나도 하고 싶다. 원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리모델링 전에 크게 세 가지를 검토를 하고 진행을 합니다. 네. 일단 건물이 구조적으로 튼튼한지, 두 번째로 건물과 현장 실체가 도면상으로 일치하는지 확인을 하고요. 세 번째로 불법 건축물이 있는지 그 부분을 확인을 합니다. 구조적으로 검토하는 이유는 기존의 구조가 약해서 구조 보강이 과하게 들어가면 신축 대비 메리트가 없어지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비용적인 측면이고요. 그리고 도면과 건물이 불일치할 경우에는 현장을 확인하면서 설계 변경이 계속 이루어져서 그것 역시 또 비용 부담으로 또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계속 이제 설계 변경이 이어지게 되다 보면은 처음부터 그 설계 변경을 하지 않게 완벽하게 이렇게 준비해서 하면 되지 않나요? 네, 그래서 저희가 건물을 매매를 해서 구입을 해서 갖고 딱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뒤늦게 리모델링을 알아보시다가 본인이 이게 신축보다 비용이 더 든다는 상황을 인지하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 처음부터 구매 전부터 저희랑 이렇게 협업을 해가지고 파악을 하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리모델링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나요? 확실히 많습니다. 네. 주로 그 리모델링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하시던가요? 이제는 신규 법규로 신축으로 진행하게 되면은 새로운 법 기준을 적용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건물이 좀 작아져야 되거나 도로에서 뒤로 밀려나야 되거나 이제 본인의 건물의 이제 가치가 떨어지는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주차장 확보도 그렇고요. 그래서 리모델링이 훨씬 장점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그런 또 이유가 있군요. 요즘 리모델링 할 때 어떤 부분들이 좀 인기가 많은지요? 매우 다양한 그 공법들이 있는데요. 저희 회사에서 좀 권장드리는 거는 더블 스킨 공법이라고 합니다. 더블 스킨 공법은 뭐냐면 기존의 건물을 최대한 그냥 둡니다. 그냥 두고? 예. 그리고 외피를 더 씌웁니다. 외피를 더 씌운다는 게 그 외장을 신경 쓴다는 겁니까? 예. 외장을 그냥 철거를 하고 새로 외장을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기존의 시설물을 최대한 두고 더 씌우면서 철거 비용을 아끼고 그리고 뭐 단열이든 방수든 한 번 더 씌우는 개념이 되니까 좀 노후 건물에서는 좀 안전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김지한 대표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건물을 막상 사놓고 리모델링하고 투자를 하려다 보니 리모델링에 적합하지 않은 건물들을 매매하시고 애를 먹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전 순수하게 시공을 하는 기술 보유 회사지만 부동산 가치를 같이 판별해 드리고 그리고 이것이 과연 리모델링이 될 것인가
그리고 그랬을 때 수익률이 얼마나 좋아질 것인가. 같이 포괄적으로 원스톱으로 컨설팅까지 해드리는 그런 회사로 좀 키우고 싶습니다. 자,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 리모델링에서도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다. 이런 좋은 정보를 우리 김지한 대표님께서 오늘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발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반면에 투자 열기는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소득을 메꾸기 위해 투자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건데요. 요즘은 어떤 투자 방법이 주목을 받고 있을까요? 투자 트렌드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는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냥 이러한 상황을 지켜볼 수만은 없죠. 긴 인생 경제적 안정을 위해 재테크를 시도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부동산이나 주식은 투자붐이 일어날 정도인데요. 역효과도 슬슬 드러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규제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데다 주식 투자에 실패한 사람들의 울음소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투자를 포기해야 할까요? 새로운 투자 방법을 소개하는 박성근 대표의 말에 의하면 공유 경제를 이용할 경우 손해를 최소화하고 자신에게 맞는 투자법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투자는 자금이 많아야 하고 규제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 또한 자금이 많이 들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손실을 보고 있죠. 외환 거래는 높은 증거금 때문에 진입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현 시장 상황에서 세계적인 경제 트렌드는 공유 경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공유 경제의 선도주자로서 다음 세 가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공유 경제와 투자를 접목시켜 세계 최초로 증거금을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 종목을 두어 투자자들로 하여금 다방면으로 자유롭고 전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시황 및 경제 지표, 기술적 분석 영상 등을 업데이트하여 투자자들이 자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과거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을 통한 투자를 실행할 수 있는 분석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러한 공유 시스템과 투자자들의 분석을 통한 투자를 합친 서비스로 투자에 한 발 다가설 수 있는 것이죠. 현재 회사의 거래 방식은 보유한 증거금을 공유함으로써 투자자들은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가에 대해 즉시 청산도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때 투자자의 투자금을 보호하기 위해 청산 기술이라는 것을 개발해 도입했다고요. 리미티드 트레이딩이란 투자자들의 무한 손실을 막기 위해 원하는 거래 시점에서 투자 금액을 청산하는 동시에 각 종목별 리미티드 구간을 설정하여 그 구간 내에서 자유롭게 손절, 익절이 가능한 유동성 있는 투자 시스템입니다. 그간 투자자들은 높은 증거금으로 인해 진입 장벽이 높아 제대로 된 투자를 하지 못했었는데요. 매수, 매도 결과값이 정해지는 리미티드 트레이딩의 경우 소액으로 투자를 할 수 있고 투자금은 최대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재테크에 많은 분들이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데 처음 입문하시거나 기존에 투자를 하시던 분들 중에서도 제대로 된 정보와 분석 없이 무분별하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 공유 시스템과 여러 가지 각종 데이터로 보다 간편하게 정보를 입수할 수 있고 앞서 설명하였던 리미티드와 청산 기술을 통하여 재테크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전략적으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수익을 많이 내는 것보다는 손실을 줄이는 게 맞는 재테크입니다. 거기에 적합한 환경이 저희가 제공하는 트레이딩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자가 청산을 하면 실시간으로 청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빠르고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전략적인 투자 역시 가능하다고 합니다. 트레이딩 전용 서버를 두어 최적의 투자 환경을 만들고 실시간으로 받아오는 API 값을 밀리세컨 단위로 체크해 슬리피지 현상을 최소화했습니다. 또한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석입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경제지표, 종합시황, 분석 영상 등을 매일 업데이트하여 분석하며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경쟁력 있는 시스템으로 투자자들에게 입소문을 타고 사용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데요. 요즘 들어 무분별하게 여러 불법 업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가장 중요한 건 제대로 된 업체를 선정하여 투자를 진행해야 합니다. 저희 회사의 기술은 새로운 리미티드 트레이딩 방식과 공유 시스템으로 특허 출원까지 진행되어 투자자분들에게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해 안전한 투자가 가능합니다.
또한 투자 진행 시 하루 목표 수익을 정하고 수익에 너무 욕심내는 것이 아닌 손실을 줄여가며 하는 방법이 더 중요합니다. 투자에는 반드시 리스크가 따르는 법입니다. 기간을 짧게 두기보다는 길게 잡고 천천히 수익을 볼 수 있는 자신만의 재테크 방식을 접목시킨다면 보다 나은 투자 환경이 만들어질 겁니다. 투자를 진행해보고 싶은데 절차가 까다로울 것 같아 시도도 안 해본 분들을 위해 PC 모바일 어디서든 간단하고 손쉽게 이용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제대로 된 정보와 분석 없이 진행하는 무분별한 투자는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자유롭게 청산이 가능한 리미티드 트레이딩 시스템으로 투자에 도전해보시면 어떨까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라는 말이 있는데 최근에는요 통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치아를 대신할 수 있는 의료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치료 방법인 임플란트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임플란트 관심 많은 분들은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바야흐로 임플란트 대중화 시대입니다. 임플란트라는 말이 생소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또 실제로 시술을 진행하고 있죠. 갈수록 시술 사례가 늘고 있는데 중장년층은 물론이고 20, 30대 젊은 층도 시술을 많이들 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거와 달리 왜 이렇게 많이들 임플란트를 시도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제작진이 임플란트에 대한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하기 위해 통합치의학과 전문의를 만나봤습니다. 살면서 치과 한번 가보지 않은 사람은 드물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사람은 음식을 섭취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으므로 치아를 계속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성인의 치아를 흔히 영구치라고 부르는데요. 영구치는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치주염이나 충치 또는 사고 등의 원인으로 영구치를 상실하게 되면 그 자리에는 다시 치아가 자라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에 따라 상실치를 치료하는 다양한 방법이 연구되어 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이면서 환자분들의 치료 후 만족도가 가장 높은 방법이 바로 임플란트 치료라 할 수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사고나 노화, 심각한 치주염 등으로 치아가 상실될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잇몸에 끼웠다 뺐다 하는 틀니에서부터 상실된 치아 양옆의 치아를 깎아내 보형물을 씌우는 브릿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래의 치아와 같은 느낌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기능적, 심미적 기호를 가장 충족시킬 수 있는 치료법으로 자연 치아와 가장 근접한 능력을 갖는 임플란트가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요. 임플란트는 뼈 속에 들어가는 픽스처라는 금속 구조와 잇몸 위쪽으로 올라오는 지대주라는 연결 구조,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작 기능을 담당하는 보철물의 3중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들은 자연 치아와 유사하게 저장력을 적절하게 분산시켜서 편안하고도 안정적인 저작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잘 만들어진 임플란트 보철물은 주변 치아와 색상, 명도, 채도 등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보철물의 색감이나 형태를 바꾸고 싶다 하더라도 하부 구조물들을 전혀 제거하지 않고 손쉽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90년대 중반만 해도 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치과는 손에 꼽을 정도였죠. 아무래도 과거에는 임플란트 시술법이 굉장히 까다롭고 난이도 역시 높은 치료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전하면서도 편한 수술 방법들이 개발되면서 임플란트 치료에 대한 부담감이 많이 줄었다고요. 사람마다 각각의 얼굴이 다르게 생긴 것처럼 임플란트가 들어가게 되는 턱뼈의 해부학적 형태 또한 제각기 다르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플란트가 심겨져야 하는 가장 정확한 위치 또한 사람마다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개인의 해부학적 형태의 차이를 고려하여 가장 적절하다고 파악되는 위치에 정확하게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시스템이 최근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목적지까지 가장 안정적인 길을 안내해주는 자동차 내비게이션처럼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는 가장 알맞은 해부학적 위치에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시술을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데요. 조절되지 않는 만성 질환이나 극심한 심혈관 질환 등을 가진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임플란트 치료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무절개 임플란트 시술 시스템은 이러한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시켜 드릴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절개 임플란트 시술법은 잇몸에 아주 작은 구멍만을 뚫고 그 구멍을 통하여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시술법은 환자분의 출혈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술 후의 붓기나 통증 또한 현저하게 줄어들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치료에 제한이 있을 수 있는 환자분들의 경우에도 적절한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를 받고 싶다고 해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자신에게 맞는 방법은 따로 있다는 것 이제 아셨죠? 알쏭달쏭 임플란트에 관한 궁금증 아직도 더 남으셨나요?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OX로 풀어보는 임플란트에 대한 오해와 진실. 임플란트 시술이 오래 걸리나요? 정답은 X입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임플란트 시술 방법 또한 다양하되어 1에서 2개월 후 혹은 발치 직후에도 바로 시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임플란트를 심은 후에도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 하나요? 네, 정답은 O입니다. 임플란트의 구성물 자체만 본다면 반영구적인 치료라 표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리 시술을 잘 받았다 하더라도 구강 건강 관리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임플란트 또한 자연치와 마찬가지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시술 후에도 정기적으로 치과에 내원하셔서 검진 및 구강 건강 관리를 받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소화 그리고 뇌의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미적 요소를 갖추고 있는 치아. 치아가 상실될 경우 건강을 위해 임플란트로 적극적인 치료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집에서 독서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하는데 요즘 책은 디자인이나 글씨체나 참 다양하게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출판업이 이렇게 발전하는 데는 이분의 노력이 정말 컸다고 합니다. 어떤 분인지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찾아가 봤습니다. 컴퓨터란 말이 생소한 시절부터 이 컴퓨터를 사용해 출판을 꿈꿔온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기성 원장입니다. 하지만 막상 책을 쓰려니 컴퓨터마다 한글 입력값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기성 원장은 컴퓨터에 사용되는 한글 코드를 통일해 호환될 수 있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요즘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바탕체, 도둠체, 필기체 등이 탄생될 수 있었고 모든 컴퓨터에서 똑같은 필체의 한글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놀라운 성과는 컴퓨터 출판의 마중물 역할을 했습니다. 출판사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아버님이 출판사를 하셨는데요. 출판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또 특히 이제 아들한테 출판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 주고 싶어 하셨고요. 또 저도 열심히 배웠고요. 특히 아버님이지만은 기업가로서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요. 당시에는 아버님이 너 잘됐다. 알바할 게 아니라 너 들어와서 출판을 배우라고. 그래가지고 대학 동안 스파르타식 교육이라고 그러죠. 인쇄소, 제책소 뭐 이런 데 가서 진짜 말단 급사같이 그렇게 굳은 일 다 배우고 또 포장, 발송하는 것까지 배워가면서 출판에 대해서 제대로 배웠습니다. 아버지 가업을 잇기 위해 시작한 일. 하지만 제대로 배우고자 출판의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 세세하게 공부하는 것은 물론이고 실무까지 직접 몸으로 부딪혀가며 터득해 나갑니다. 그 결과 출판업에 혁신을 일으키게 됩니다. 전문가들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 나름대로 다 자기가 전문가라고 뭐 신문에도 발표하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거를 가장 이제 심각하게 닥치는 부분이 인쇄하고 출판이기 때문에 인쇄 경영자, 출판 경영자들을 또 모으고 또 관심이 있는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전자출판 연구회라는 걸 먼저 만듭니다. 그래서 그 연구회를 가지고 주로 해서 제일 먼저 온 것이 우선 전자출판이 뭐냐라는 용어 정의부터 강의를 하고 앞으로 시대는 컴퓨터가 모든 걸 대체하게 되니까 반드시 이거는 경영자라면 특히 배워야 된다. 이제 그런 걸 강조했습니다, 당시에. 이기성 원장은 전자출판이 보편화될 수 있도록 약 70여 건의 저서를 집필하고 126건의 학술 논문을 발표하는 등 전자출판 육성에 기여하기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우리나라는 전자출판의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됩니다. 그 결과 출판계에서 큰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대한민국 출판문화대상 등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멈추지 않고 여전히 출판 문화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 중인데요. 1980년대 컬럼이나 또 이제 방송에 출연을 많이 하니까 여러 대학에서 이제 강의 의뢰가 들어와서 각 대학에 이제 강의를 여러 군데 나갔는데요. 강의 가서 보면 대부분 생각을 그저 간단히 기존에 하던 것을 디지털로만 바꾸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특징에 맞는 걸 개발해야 된다. 결국 이것을 개인이나 학생한테만 아니라 모든 출판인, 인쇄인 또 궁금해하는 국어학자들한테 알리기 위해서는 정식으로 조직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원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시대는 계속 변화합니다. 전자출판 역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고 시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선제적인 기술이 개발돼야 합니다. 이에 이기성 원장은 문자, 사진, 영상 등의 콘텐츠를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편집 도구가 보급될 수 있도록 오늘도 끊임없이 노력 중입니다. 가상현실이라든가 특히 뭐 5세대, 6세대 통신 이런 게 발전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적응하는 그러한 전자출판 쪽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콘텐츠, 우리나라의 그 수많은 세계적인 콘텐츠를 자기가 다 책으로 만들어서 출판을 하게 되면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출판 문화에 있어서 최선진국이 될 것이고 K-팝식으로 K-출판이 앞서는 날이 올 텐데 앞으로 좋은 안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바른 교육을 통해 전자출판 산업의 꽃을 피워낼 인재들을 양성하고 더 나아가 K출판으로 전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하겠습니다. 각종 부동산 규제와 저금리 여파로 상가 시설에 대한 인기가 아주 뜨겁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가라고 해서요 무조건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신도시 상가 분양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원칙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원칙들이 무엇인지 우리 김현정 리포터가 직접 그 현장을 찾아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영구의 트렌드 아저씨 리포터 김현정입니다. 이 계속되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날이 갈수록 심화가 되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탄탄한 고정 수요와 또 꾸준한 매출로 인해 정말 잘 현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이 상가는 어떠신가요? 지금 바로 저와 함께 만나러 가보실까요? 잘만 고르면 꾸준한 매출을 낼 수 있어 편안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부동산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가. 하지만 잘못 고르면 안정적인 매출은커녕 공실률까지 걱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로 북적여 활기를 띠는 상가를 고르는 방법 있을까요? 그래서 김현정 리포터가 상가 분양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정말 전국에 많고 많은 상가들이 있잖아요. 네. 이 상가를 분양받을 때 좀 유의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고정 배우 수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변 생활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거나 대단지가 형성되어 있거나 산업단지가 있으면 거주민 혹은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들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탄탄한 상권을 바탕으로 공실 걱정 없이 수익을 올릴 수가 있죠. 상가 분양 체크사항 첫 번째, 고정 배후 수요를 확인하는 겁니다. 특히 이미 상권이 형성된 곳보다는 주거시설과 회사들이 즐비하지만 상가가 아직 형성되지 않은 곳을 눈여겨봐야 한다는데요. 서울과 수도권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상권이 잘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혹시 그렇다면은 좀 상권이 형성되지 않거나 좀 형성 중인 그런 곳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바로 충북 음성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음성군에 위치한 사업단지 내 유일한 상가로서 요즘 가장 핫하죠. 뉴욕 등지 상장을 발표를 한 이커미스 쇼핑몰인 시사의 물센터가 바로 정문에 위치해 있고요. 60여 개의 입주업체들이 주변에 신규로 조성되면서 충청권 내 사업단지 중 가장 유동인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원시설 용지로서 처음 분양 열기부터 뜨거웠던 곳입니다. 현재 음성의 산업단지에는 60여 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는데요. 이곳에 근무하는 근로자 약 7천여 명과 상주 인구 약 2,100여 명을 배후 수요로 삼을 수 있는 상가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 현장을 둘러봤는데요. 이 인근에서 상가의 역할을 하는 곳은 이곳이 유일해 24시간 활기찬 상가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업단지 내 유일한 상가이다 보니까 그만큼 인기가 높았을 것 같아요. 실제로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실수요자와 투자의 매출과 임대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업종당 단 1개 점포
입점이라는 독점 상권을 내세우면서 이미 편의점 등이 발빠르게 입점을 확정했고요. 커피숍, 미용실, 은행 등 생활편의시설 업종과 젊은이들 타깃으로 한 당구장, 호프집 등이 업종 등이 계속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로 부동산 담보 내지 신용담보 형식의 대출이 모두 가능해져서 더욱 인기를 얻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실률 걱정이 없다고 투자하기 좋은 상가 조건을 모두 갖춘 것은 아닙니다. 상가 분양 체크 사항 두 번째, 수요자 중심의 마케팅 등 준공 후 관리 플랜이 있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곳의 경우 업종당 1개 점포 입점을 진행하고 있어 매출과 임대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상가 구조도 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떤가요? 네, 특화 설계로 차별화된 외관 디자인을 선보일 예정인 이 상가는 연면적 기준 4,733.72제곱미터 규모로 31.5만 평 중 지원시설 용지 약 3만 평, 10% 이내 비중을 가진 곳이죠.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 건물 2개 동으로 이어져 있고요. 주변 산업단지에 일정 정도의 수요층이 확보되어 있어 편의점이나 음식점 등 관련 업종은 안정적인 매출의 보장 수익성이 좋다 보니 시장에 매물이 희소한 상황입니다. 단, 단란, 유흥업소, 다단계, 경마나 불법 도박 및 사행성 업소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다면 주변의 근로자분들 외에도 또 다른 분들이 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을까요? 예, 물론입니다. 인근에 총 7개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이 상가가 핵심 상권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산업단지에 지원시설 용지가 분양이 가능해지면서 충북권 최대의 유동 인구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업단지의 지원시설 용지 분양이 가능해지면서 충북권의 중심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가. 하지만 투자는 신중해야 한다는 사실. 자신에게 맞는 상품인지 거품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신 후 진행하시는 것 잊지 마세요. 공교육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차별화된 교육을 진행하는 대안학교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대안학교란 무엇인지, 어떤 장점이 있기에 학부모와 학생들의 선택을 받고 있는 것인지 트렌드 아저씨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대안학교에 대한 모든 것 함께 하시죠.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한 대안학교. 글로벌 시대인 만큼 자녀에게 해외 교육 과정을 경험시키려고 하는 학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외국으로 유학을 보내는 대신 경제적인 문제를 최소화하고 집에서 통학이 가능한 국제 대안학교를 선택하는 학부모님들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의 철학은 첫 번째는 높은 자존감이에요. 그래야 자기 확신이 강하고 그래야지만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학생들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높은 창의력이 요구되는 사회가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창의력을 잘 발휘할 수 있고 그 창의력이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학교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높은 감성이 요구돼요. 앞으로 시대에. 그래서 문학적, 예술적 감각들을 키워나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영어로 하는 어떤 정통적인 중요한 과목도 저희들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예체능에 대한 과목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아주 중요하고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교육 철학을 지킬 수 있는 이유. 미국 명문대학에서 정치학 심리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MBA를 공부한 재원이자 미국의 유명 대학에 학생들을 입학시켜온 교육 전문가가 중심을 잡고 학생들을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So I really try to aim to lead by example for my students, teachers, parents, families, all of them alike. I really want our students to be able to grow up to be super confident in themselves, believing that they can do anything and that they are feeling loved and supported and that there's somebody there rooting for them. So I really do try to set that tone for the school and make sure that everybody does know that they're seen, that I know who they are, that I believe in them, and really try to focus on that. 국제 대안학교인 만큼 대부분의 학생들이 해외 대학교 입학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학교에서는 학생 개개인에 맞는 대학과 학과를 찾아주는 카운슬링을 진행하는가 하면 교육적으로 정서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맞춤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제 꿈은 이제 국제학교 유치원 선생님인데 여기 학교에서 이제 창의성이랑 자신감과 이제 영어를 좀 더 많이 배우면서 나중에 커서 이제 해외로 나가서 그 꿈을 펼쳐 나갈 수 있게 그걸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일본 학교는 아무래도 선생님들과의 벽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는 정말 그런 거 하나 없이 고민 상담이나 저희 인생 상담 아니면 저희 미래, 저희 꿈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상담을 정말 서스름 없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는 구성원 모두가 교육 철학을 서로 공유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철학은 학교 구성원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스스로 찾아내고 대학 졸업 이후에도 그 능력을 발휘하는 데 큰 힘이 되어준다고 합니다. So when I select our teachers, we're really looking at the same values that we nurture here. You know, we want our teachers to be also people who believe in our students, who believe that the impossible is possible. We look for like-minded teachers who really do believe in education and believe in the heart of the students. And so that's really what I'm looking for, is that heart. Of course, experience and education is extremely important, but most of all, I really look for that heart.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포커스를 맞춘 교육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국제 대안학교. 글로벌 시대에 꼭 필요한 인재들을 양성해 주길 기대하겠습니다. 올해 역시 제로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법인이나 개인들은 더 이상 운영 자금이나 목돈을 은행에 넣어두기보다는 부동산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올바른 길을 안내해주는 길잡이가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답니다. 자, 부동산 투자의 올바른 길잡이가 누군지 함께 만나보시죠. 올해도 사상 최저금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은행에 돈을 넣어 금리 이득을 보는 것 대신 부동산 투자를 통해 자금을 운영하려는 법인과 개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독특한 구조로 투자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상품을 제시하는 회사가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부동산 개발 사업의 후순위 대출 또는 에쿼티 투자를 전문적으로 자문하는 자문사입니다. 저희는 높은 수익률과 상대적으로 안전한 프로젝트를 발굴을 해서요. 이 프로젝트를 일반 법인 또는 개인 혹은 재단 등의 입맛에 맞게 구조화함으로써 투자가 성공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파트너들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성장성 있는 프로젝트를 발굴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투자자들에게 선보이며 금융주선, 자금을 조달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고요. 저희 회사는 부동산 개발 사업과 관련된 금융 주선, 자금 조달을 해주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이라 하게 되면 사업자분께서 에쿼티를 투자해서 다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금융을 통해서 사업이 진행되거든요. 그러한 자금들을 저희가 주선하고 조달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는 다양한 투자 방법이 존재하는데요. 이곳에서는 후순위 담보대출에 중점을 두고 있답니다. 후순위 담보대출이라는 것은 은행에서 LTV 한도를 꽉 채워 대출받는 선순위에 추가로 대출을 해준다는 의미인데요. 회사에서는 투자금이 안전하게 상환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투자들에 비해 수익률이 높아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함께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의 부동산 개발 사업은 자금력과 정보력을 갖고 있는 일반 금융기관들이 주로 향유하였고요. 아주 소수의 자산가들만이 향유할 수 있었던 투자 영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것을 저희 시선으로 독창적으로 재해석하고 구조화함으로써 일반 법인이나 재단 또는 개인들의 투자 영역을 확대해줌과 동시에 새로운 자금 운영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동산 개발 투자의 경우 다수의 이익 관계자들과 복잡하게 이어져 있어 투자에 실패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투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약 1,300억 원 정도의 투자 자문을 진행했었고 투자자분들에게는 약 연간 7.8% 정도의 수익률을 실현시켜 드렸습니다. 투자자분의 원금 회수에 문제가 생기거나 내지는 투자자분들에게 지급돼야 할 이자가 지연된 적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익률과 안정성 부문에서 매력을 두루 갖추고 있는 부동산 개발 투자.
투자 시 유의사항을 유념하시고 상품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하신 후 투자를 진행하시는 것 잊지 마세요. 예로부터 봄이 오면 오신채를 즐겨 먹었다고 합니다. 오신채는요, 5가지 싱싱한 나물을 뜻하는데, 자, 받아 적으시기 바랍니다. 부추, 달래, 파, 산갓, 미나리를 말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 오신채는요, 비타민C가 풍부해서 입맛을 돋게 해주는 음식들이라고 하니까 챙겨 드시면서 봄맞이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트렌드 아저씨는 여기까지입니다.